경고음을 따라 심장이 방망이질을 친다. 낚싯배를 20년이나 탄 귀철씨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중고이긴 해도 구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데다 얼마 전에 점검도 마쳤는데. 물입니다. 도서관 그게 한번 보시죠. 물 얼마나. 이쪽에 보면 이쪽 쭉 가면 앞에 물통이에요. 물통. 꼼꼼하게 살펴보니 냉각수가 부족한 것 같다. 섣불리 다른 곳을 손댈 수도 없고 일단 아는 대로 임시 처방을 해본다. 볼 때도 너무 쳐보자. 살살 갖다 일단 사람 내놔주고. 됐습니까? 아니 일단 물 보충해놨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귀철씨만 바라보고 있다. 괜찮은 거예요? 네, 잘 잡힌데. 아무래도 이 상태로 운항을 이어가긴 무리일 것 같다. 저녁배를 예약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항을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pom프가 압이 없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 되면 기름이 안 가요. 그러면 우리 일반 저도 지금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기술자들을 급하게 섭외해서 점검을 해본다. 자세를 좀 같이 해야 되겠는데. 들어가. 성수기도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이참에 두루 손을 봐두기로 했다. 아니 이거 저 노즐 저 잡아주는 저거 없어도 뭐 파이프 터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지장은 없는데 진동에 빵꾸 나고 이런 거. 그런 게도 실수가 있지 이제. 기계 지금 들어간 게 지금 한 300 들어갔죠. 지금 이거 다 고치면 한 600, 700 들어. 그러니까 벌어봐야 배 밑에 다 들어가요. 손해는 봤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천만다행. 바다도 배도 손바닥처럼 훤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다. 지도 안 걸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식사를 마친 부부가 가게로 나왔다. 아내가 맡아 하는 횟집. 어젯밤에 수족관 청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배가 속을 썩이는 통에 미뤄지고 말았다. 네, 진아, 그등 키우라고. 네, 수족관 청소는 주로 밤에 한다. 보통은 물 온도를 17도 정도로 맞춰두는데 여름이라 새 바닷물을 넣으면 수온이 높아질 터. 그 상태가 길어지면 아까운 물고기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나오느라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다. 많이 잡아서 넣어야 되겠어요. 열심히 잡아야죠. 오늘은 출항 전에 주유도 해야 한다. 사나흘에 한 번씩 기름을 넣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것도 꽤 시간을 잡아먹는다. 7드럼. 1,400m. 1,400리터. 일곱 개 130만 원인가? 130 몇만 원. 오늘 많이 잡아온 기라. 못 잡으면 그만이야.
못 잡으면 알 수 없고. 이래저래 고기 잡을 이유가 늘어나는 귀철 씨. 고기도 잡고 손님도 실어주러 귀철 씨가 바다로 향한다. 됐습니까? 거기서 위에 올라가면 위에 올라 팽팽한데 있습니다. 예, 그거 집 놔놓고 거기서 낚시해. 참돔은 요리 넘어가고 이쪽 반대편. 요리가 갖고 요 반대편. 그거는 팽해. 갯바위 낚시를 하려는 손님들에게 어종에 따라 다른 낚시 포인트를 콕콕 짚어준다. 예, 여기서 그렇지. 금방 내려가도 맹해. 저쪽 넘으면 참돔, 요쪽도 참돔. 다 물론 뭐 고기가 비슷비슷하지만 자리 노는 자리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손님들을 모두 내려주고 짬을 내서 낚싯대를 잡았다. 가짜 미끼, 루어로 농어를 노려볼 생각이다. 첫 캐스팅이 팍 물어줘야 되는데. 가짜 미끼가 진짜 물고기처럼 보이도록 줄을 기술적으로 감아줘야 하는 루어 낚시. 농어로 홀릴 생각에 신이 난 귀철 씨와는 달리 물속은 어째 잠잠하기만 하다. 물이 차고 고기 다 숨먹겠나.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경로 수정. 텅 빈 수족관이 자꾸 눈에 밟혀서 마음이 급해진다. 물칼에 채워줘야 된다니까 오늘. 밥도 안 줘. 배 타고 다시 나가래. 고기 잡아오래. 내가 이래 산다. 확실히 카메라를 아는 기라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고기 안 나와 원래. 근데 이래가 이제 감독도 지치가 뒤에 앉아 있으면 왔다 하면 우당우당 해야 되는 기라. 저 뒤에 가보고 있을게요. 카메라까지 물렸으니 한 마리라도 잡아야 체면이 설 것 같은데. 왔다. 저 뒤에 뜰채 좀 갖다 줘. 뜰채. 정말 채 몇 분이 안 돼서 입질이 왔다. 크기만으로는 월척인데 농어가 아니라 실망을 한 모양. 농어같이 딱 입질하더만. 무시. 횟감으로는 농어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살려서 아내 앞에 대령해야 할 것 같다. 기뻐할 아내 생각에 불끈 힘이 솟는 애처가 손끝에 만선의 소망을 실어본다. 까까머리 소년일 때부터 홀로 낚시를 깨우친 귀철 씨. 이 바다에서 30년 넘게 내공을 쌓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 바다는 오늘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다. 예, 이제 철수. 오늘 물이 차고 이래서 고기 안 되네.
춥잖아 지금. 추워.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 이 수족관에 고기 없어 큰일 났네. 어디 가서 고기를 잡지? 내일 다시 도전. 갑니다. 고기가 이래 힘듭니다. 물 때는 아무나 낚지만은 안 물 때는 진짜 힘들어. 오늘 3시간 했는데 완전 공치고 가네, 공치고. 들어가서 또 일해야지. 서빙하고 해야지. 휑한 마음으로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벌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고기 못 잡았네. 못 잡았어. 수고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 들어가. 참, 이거 고기 수족관 고기도 없는데. 고기 없으면 심어야 되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쌩하니 가버리는 아내.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터졌다. 왜 이런 물 색깔? 물 한 빼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분명 아침에 청소를 했는데 물이 왜 이렇게 더럽혀진 걸까? 오염된 물 때문에 급기야 죽은 물고기들이 속출한다. 가뜩이나 고기도 모자란데 남아있는 것들도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다.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번씩이나 물을 갈게 됐다. 이 해산물이 따로만 되기 이거 추니까 이가. 귀철 씨가 물이 더럽혀진 원인을 찾아냈다. 얼마나 찌끄레기 많이 나오군요. 낮에 아내가 사서 넣어둔 해삼에서 이물질이 쏟아져 나온 모양이다. 빨리 안 오가지 마세요. 가을이도 금방 수온이 팍 올라. 이게 수온, 이거는 15도 막 인데 사는 기거든. 이게 금방 수온이 확 올라가니까 다 넘어가 삐니까. 웬만한 일엔 허허 웃어버리는 귀철 씨도 오늘 밤엔 미소를 잃어버렸다. 이런 건 정말 좋은 거 같아. 다음날 일찍 부부가 시장을 찾았다. 그런데 장을 보려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려면 오라지. 가을이하고 말이지. 수족관 열라다가. 금방 다 죽어갖고. 물 관리 잘못했는 것 같네. 물 관리를. 적조하다, 적조하. 횟집에 죽은 고기가 무슨 소용이랴. 그나마 싱싱할 때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아는 생선 가게 찾아왔다. 아침에 포장에서 받아왔는데 적조가 들어가지고 적조로 마시니까 얼음하고 다 차가는데 몰살 싹 다 죽을 뻔. 고기가 지금 100만 원씩. 오늘 장사 망했다. 궁여지책을 냈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됐다. 쌀쌀로 나왔다, 입니까?
시장 보고 갈까? 100만 원 사가지고 35만 원 받았대요. 어차피고 팔지도 못할 끼고 앉아서 가야지. 네 그릇만 주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한 그릇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콩콩예. 이 시장은 부부에게 익숙한 곳인 동시에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하다. 밥은 한 공기 얼마예요? 밥 5,000원이에요. 몇 해 전 시장 안에서 작은 횟집을 열었다가 결국 빚만 떠안고 문을 닫았었다. 많이 물어. 아니 마야 뭐 됐다. 뭐시라고? 오늘 돈도 한 50만 원인가 50만 원 까먹는데. 내가 팔면은 저가 팔면 100만 원 할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잖아. 다 장사 준비해야지. 난 또 손을 씻고 나가야 되지. 그래서 안 돼. 고기 갖고 살라면 내가 줄까요? 참 관계가 뭐야. 예전의 가게터가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여기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래서 돈 많이 꼬라고 하네. 이 단가도 이거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못 받았지. 안 맞는 게 전부 자연산. 빚을 갚아보겠다고 아는 새벽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엔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지만 출구를 찾긴 힘들었다. 참 아픈 시절이었다. 그날 오후 심란해하는 남편을 위해서 경덕 씨가 데이트를 제안했다. 집 반대편에 있는 바닷가 마을. 두 손 꼭 붙잡고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는데 잘 잡고 다닌다 이거. 그러게 이게 아무 거 없이 잡고 다니지. 가면서 흔들어가면서 그자. 사실 이곳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저기 저희 정집. 저 이성집 있는데 밑에 저 집에 우리가 나도 집을 짓는데 태풍이 그 사람은 나타나서. 집에 또 언제 1층을 비운 채 지어놓은 2층 집. 10년 전 부부는 그 자리에서 생애 가장 큰 좌절을 맛봤다. 지금은 용벽을 치놨는데 그때는 돌로가 사놔가지고 길이 바로 그 옆에 떨어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확 치우니까 도로하고 집하고 같이 확 우리 저 위에서 봤거든. 왜 보고 있어? 팍 치가 막 치고 내려갑니다. 길이 디비지 부드라니까 이래 파도가 치니까 길이 밑으로 넓혀갖고 해딱 디비지가 전봇대가 집을 싹 넘어가갖고 탁 집이 흔적이 없어졌어. 그걸 다 봤어요? 우리 여기에서 봤죠. 어디서 저 차에서 앉아갖고 바람은 와 그냥 얼마나 그런지 집사람이 그때 나가자 하더라고요. 이따가 혹시나 아니 모르니까. 예감이 딱 이상하대. 그래서 내가 나가자고. 몸만 그래도 사람 아들하고 다 건강하게 몸만 사람 금에도 막 그냥 가자.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 간신히 일어서면 또다시 무릎을 꺾는 세상. 하지만 손을 맞잡고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렇게 웃을 날이 온다. 오늘도 두 손 꼭 잡고 작은 고비 하나를 넘어선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정욱이 집 1층에 있는 낚시 가게에 나와 있다. 아 진짜 잠 많이 오네. 오늘 정욱이 이끌고 갔던 낚시 손님들이 무엇을 얼마나 잡았는지 조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중. 아무리 피곤해도 빼먹지 않은 일과다.
가만히 있는 가게는 전부 다 손이 없어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속 활동하고 계속 중앙 올리고 고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러 가고 고기 나오는 방법도 계속 깨우치고 아니 손님들한테 고기 낚는 방법이라든지 그날 패턴 같은 그런 걸 손님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래야지만 손님들도 최대한 뭐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또래보다 일찍 가정을 꾸린 정욱에게 아버진 당신의 삶 그 자체로 부끄럽지 않은 가장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다. 최고의 스승을 두었으니 정욱도 언젠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러 갈래요, 이제? 다 됐다. 이제 올라갈게. 야, 유정아. 끊어버리네. 빨리 올라오래요. 우리 맨날 이랍니다. 빨리 온나. 어찌나 내가 보고 싶은가. 아이고. 같이 산지 이제 8년 정도 됐으면은. 아이고. 부부 금수까지 꼭 빼닮은 아들. 오늘 밤엔 달콤한 잠에 들 것 같다. 기철 씨는 오늘도 손자들 재롱으로 하루를 연다. 밥심으로 사는 가족. 나이에 비해서 손끝이 여문 며느리 유정은 대가족 아침 식사 차려내느라 아침부터 분주한데. 우리 유정이 요리하는 게 한계라 이게. 맞지? 한개또 뭐 갈비찜 아니면 닭볶음탕. 근데 그걸 좀 하지. 뭐야? 젓갈. 장난전이야. 그래. 아빠. 우리 아들이 새벽보다 오늘 유정이 생일인데 나보고 새벽에 미역국 끓이라고. 새벽부터 유정이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이라고 우리 반 찾아가 뭐라는데. 저 아버지 생일 안 챙기면서. 아빠 생일은 제가 챙겼잖아요. 한 배 됐나? 해말 다 챙겼다. 안 돼. 와, 맞다 이거보다 다 챙겼다. 두 내려가나. 축하 대신 야박한 말씀만 늘어놓는 시아버지. 너만 할까 생각도 없다. 이발 키우기도 바쁘지. 네 생활하기도 바쁜 생각이 어딨노? 왠지 씁쓸해지는 생일날 아침이다. 일단 태연이 기저귀 좀 갈아줘 봐요. 아내 생일인데 애처가 정욱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알았다. 잠깐만 아빠 이게 빨래 좀 넣고. 알았다 빨래 좀 넣고 아빠도 빨래 좀 넣고. 으짜. 오랜만에 부부의 외출. 젖먹이 태진인 데리고 가야겠지만 태연인 잠시 떼어놔야 할 것 같다. 좀 봐라. 오늘은 분위기 좀 내보고 싶은 형의 마음. 여기하고 밥 좀 먹어 갖고 올게. 동생 청년이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아침에 미역국도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근사한 데서 외식을 하자고 약속을 했다. 맨날 보는 바다인데 이것을 보니까 더 다르네. 바로 집 앞인데. 그런데 왠지 머쓱해 보이는 부부. 저기 이거 되는 거죠 런치? 이걸로 주세요. 네. 고기 굽기 어떻게 그냥 보통으로 주세요. 예, 미디어로 예, 2개.
일찍 기반을 잡자 의기투합한 후로 외식은 해본 적이 없다. 숙성빵 올려드릴게요. 찍어 드시고 가세요. 야 근데 나이프도 2개라서 뭐부터 작은 거부터. 확실하다. 몰라. 맛집이 무기지 뭐. 아 너무 웃겨. 이럴 줄 알았으면 인터넷에서 공부 좀 하고 오는 건데. 깔깔 웃어버리는 아내를 보니 정욱은 왠지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동안 투정 한 번 없었던 아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괜찮아. 많이 먹어. 가진 것 하나 없는 남자를 그저 사랑 하나 믿고 선택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이 자세가 영 불안불안한데. 그 오빠 부모님들이 옛날에 펜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 같지 않게 그 왜 트럭에다가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있잖아요. 거기 가득히 찬 그 쓰레기 봉투를 좀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여름이라서 그거를 트럭에 싣고 갖다 버리는 모습 보고 그 모습이 많았어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겠구나. 그런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이렇게 오직 자신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야, 누구라고? 그런데 웬일인지 아내가 눈물을 보인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